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규입니다. 오늘 모처럼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이라는 반가운 뉴스인데요. 지금의 분위기대로라면 10월 중에는 위드 코로나 가능성이 상당 부분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위드 코로나 기대감으로 여행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주 전반이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동시에 돌파갭이 치렀기 때문에 자, 앞으로도 의미 있는 주가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카지노들도 대체적으로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거래 수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여행주들은 오늘 그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오마이뉴스 9월 13일자 오후 이제 4시 11분 기사다 보니까 이제 최근 기사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력 확인한 한국 200일간의 접종 속도 OECD 최상위권. 영국보다 접종이 빨라. 이번 주 영국은 사실 자체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체도 백신을 개발 중에 있죠. 이번 주 70% 접종 시 아이슬란드에 이어서 2위. 아이슬란드는 이제 인구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고, 자,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OECD 최상위권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자들 아울러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으신 분도 있죠. 자영업자도 있고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 자영업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유 같은 간에 빨리 일상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코리아 화이팅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선진국이라는 것을 이제 반전한 거고 나름대로 우리 모두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위에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그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죠. 대략적으로 한 16만 원대에서 36만 원까지, 16만 원에 36만 원이니까 단기에 걸쳐서 불과 한 달 한 반 정도 만에 주가가 1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아래는 이제 롯데 관광개발이 되겠는데 일단 그 코로나 이제 피주가 되겠죠. 롯데 관광개발, 어떤 그 항공주도 그렇고 여행주도 그렇고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또 추가로 이제 주가가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그 코로나 수혜주하고 아래 이제 롯데 관광개발, 코로나 피해주하고 주가가 결정적인 어떤 역상관관계죠. 바이오사이언스가 급등을 할 때 롯데 관광개발 이런 이제 카지노주, 관광주, 항공주들은 조정을 받았고 반대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절정기 구간에 왔을 때 조정이 시작될 무렵에 절묘하게 또 이제 그 바닥을 짚고 우상향으로 전개되는 그런 모습이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물론 기술적 반등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주가 회복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 상당히 중요해요.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주식을 분석을 할 때 시장에는 이제 매기라는 게 있죠. 매수세가 있죠. 마치 이제 제가 옛날에 제 친동생이 그 낚시광인데 낚시를 저도 이제 따라가면서 몇 번 해보니까요. 이 고기들이 이제 어떤 그 조류라든가 이거에 따라 계속 움직여 다닌다고 그런 거죠. 시장 매기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또 빠지고, 한쪽이 또 빠지면 또 한쪽이 오르고, 이런 역상관관계를 빨리 캐치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논리도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놨다가, 나름대로 이제 주식을 분석을 하실 때 이제 활용하면은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여행주들이죠. 하나투어가 대장이죠. 우량주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지금 이제 화면에는 없지만 노랑풍선이라고 오늘 그 장중에 20%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급등주가 좋지 그런데 자꾸 급등주에 취해버리고 급등주에 자꾸 길들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편안하게 우리가 하나투어 같은 거는 하여튼 그 대표주고 우량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놓고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안 봐도 편한 주식들 이래야지 이게 투자 개념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노랑풍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계속 봐요. 장중에도 계속 봐야 되거든요. 계속 보게 되면 이게 그 스트레스가 이제 누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안 돼요, 사실. 지난번 고점에 팔 걸, 저쪽에 대사할 걸, 자꾸 이렇게 번뇌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잘 안 되는 거죠.
자, 하여튼 그 하나 투어도 그렇고 오른쪽에 모두 투어도 오늘 갭상승이 났죠. 전일 종가보다 오늘 이제 높게 출발한 거죠. 참 좋은 여행도 사실 그 하나 투어라든가 모두 투어 대비해서는 좀 투기적이죠. 그리고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투어를 갖고 있는 주주라고 그러죠. 하나 투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혹은 이제 하나 투어를 추가로 사는 사람들은 글쎄 어떤 표현을 써야 되려나. 하여튼 그 좀 편안한, 평화로운 그런 투자자로 보는 거고, 참 좋은 여행을 사는 사람들의 제가 심리를 나름대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투기적인 거죠. 전투적이고, 예?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상대로 이제 그게 또 매물화가 된 소리가 있다고 볼 거죠. 여행사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 점유율 대비 이제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여행의 비중이 아직까지 높죠. 카지노하고 여행 뭐 두 가지로 이제 리조트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이제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롯데관광개발은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그 양쪽의 수혜라고 보는 거, 양쪽에. 일단 그 여행주 차원에서도 수혜가 되는 것이고, 오늘은 여행주하고 같이 움직인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 투어라든가 모두 투어 대비해서는 약세를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미 롯데관광개발은 우리가 이제 뭐 하여튼 8월, 9월 초서부터 계속해서 회원분들께 비중이 제법 큽니다.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또 우리가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런 뭐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관광개발 너무 좋습니다. 주식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저 A라는 종목이 B라는 종목이 있고 C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윤곽이 나오죠. 그래서 A라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이 올라서 당연히 A라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할 때 어떤 자세, 태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편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주식. 말 그대로 투기가 아니라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주식. 그런 것들이 좋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소리냐? 급등주를 내달라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려면 이제 그 강원랜드, 그리고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이 되겠는데, 제가 이제 그 카지노 관련주에 주목하는 건 뭐냐면, 사실 카지노 관련주들은 업황 자체가, 일단 업종 자체가 바람직한 업종 아니죠. 뭐 사행성을 이제 부추기는 거고, 하여튼 그 도박이라는 것은 뭐 좋은 게 없는데, 하여튼 우리가, 뭐 강원랜드에 주주로 눌러 앉아 있어갖고 주총 나가서 마이크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낮게 사서 좀 높게 팔자, 뭐 그런 거죠. 그냥 부자가 된다는 뭐 단순한 그런 논리에 기인한 건데, 그래도 우리가 가치를 인정해 줄 만한 것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고부가치 사업인 거죠. 영업이익률이 30%입니다. GK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20% 되고, 또 이제 롯데관광개발도 보도록 하겠지만 영업이익률이 뭐 한 30% 정도 돼요. 굉장히 고부가치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뭐 카지노 사업이 사실 뭐 그렇죠. 자, 하여튼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롯데관광개발을 선택한 건 뭐냐면, 롯데관광개발은 2019년도에도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기저효과죠. 제가 이제 뭐 계속해서 롯데관광개발을 얘기하면서 가장 강력한 기저효과가 나올 것이다. 거기다 플러스 상상력이 반영이 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위드 코로나라든가 이제 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내년에는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거기 이제 기저효과 플러스해서 얼마큼 좋아질까, 이런 상상력이 반영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 장세, 바닥을 찍고 최초 올라가는 파동을 우리가 유동성 장세의 또 특징이 상상력이 지배한다.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지배한다. 감성, 이런 상상력이 지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롯데관광개발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계속 적자를 받기 때문에 기저효과 플러스, 거기다 이제 여행업도 하니까, 이게 이제 뭐 나름대로 그래서 여행주 혹은 이제 카지노, 거기다 이제 항공주, 뭐 기타 등등을 엮어서 뭐 하나를 꼽으라면 롯데관광개발이 저는 최고 베스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이제 KB증권 9월 10일자 이제 보고서입니다. 롯데관광개발 보고서가 되겠는데, 뭐 큰 내용은 별로 없어요. 이제 보고서 제목이 이제 온기 반영되는 이제 카지노 실적인데, 약간 뭐 개선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한 800억 정도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카지노 용어가 있어요. 드롭액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려면 이제 칩을 구매해야 되겠죠. 그 칩을 구매한 총액을 우리가 드롭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다가 이제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서 알게 됐고, 여기 아래 보시면 드롭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조만간 다가오는데, 뭐 추석 연휴와 함께 이제 드롭액이 이제 2260억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하고,
홀드는 뭐냐면 홀드율 같은 경우는 드롭백에서 칩 구매한 총액 중에서 실제 게임을 해서 카지노 회사 롯데관광개발이 얻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수익 비율이죠. 엄밀히 따지면 홀드율이니까 요거는 뭐 좀 낮아진다는데 이 뭐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텔 여름 성수기도 사실 뭐 별볼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잠시 보도록 하겠지만 올해 예상 영업이 한 8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자, 위드 코로나 MIC 마이크라고 해야 되나? MIC 시설 MIC는 여기 보면 MIC M이라는 건 미팅 기업 회의, 그다음에 인센티브 포상 관광 컨벤션.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뭐 나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저희가 이제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에서 강의를 합니다. 청담 리베라 호텔. 뭐 하여튼 그 분위기도 굉장히 좋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MIC라고 이제 하죠.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가 되면 이런 수요가 좀 많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2차,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죠.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떤 그, 뭐, 카지노 관련주들, 혹은 이제 여행 관련주들 어떤 그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4분기 정도는 이제 그 4분기 정도는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주가는 미래가치 선반영이죠. 그게 이제 그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다. 지난번에 앞서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여드렸던 SK바이오사이언스와 이제 롯데관광개발과의 상관관계 말씀드렸죠. 롯데관광개발의 최고점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고점과 롯데관광개발의 최저점 부분이 거의 일치를 하죠. 그렇죠. 그 SK바이오사이언스 최고점 이후 한 4일, 5일 정도 후에 롯데관광개발의 바닥이 오는데 완벽한 뭐 제가 보기엔 콘크리트 진바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여기 이제 2019년도가 안 나와서 제가 따로 캡처를 잡았어요. 2019년도에도 이제 그 160억 적자를 보였고 2020년 작년에도 710억 적자. 작년에 뭐 흑자를 보일 수가 없죠. 올해도 이제 810억 적자에서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1190억. 그러니까 매출이 4,200억이니까 대략 뭐 한 30% 정도 되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한 3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부가치 사업이죠. 강원랜드하고도 맞습니다. 여기 또 ROE 내년도 예상 그 자기자본 이익률도 한 36.7% 정도. 2023년은 또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 2023년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카지노하고 이제 자리를 완전히 제주도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 사이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제가 한 현재 시간이 12시 한 40분 정도를 통과하고 있는데 제가 12시 한 25분 정도의 캡처를 잡았던 것 같아요. 거래량이 좀 좋습니다. 이런 거래량은 갭 발생, 돌파 갭과 함께 수반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제가 갭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갭이 뭐 무조건 맞는다 안 맞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서를 살피자면 왜 갭이 발생되는가? 갭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급의 어떤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이에요. 병목 구간 아시죠? 그래서 뭐 자동차가 갑자기 4차선에 있다가 어느 구간이 꽉 막혀 보여요. 근데 뭐 사고가 나고 2차선을 뚫어버리면 차가 꽉 막히죠. 그리고 또 다시 병목 구간 2차선에서 이제 그 사고 처리가 돼서 이제 다시 4차선을 뚫게 되면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됐다 그런 표현을 쓰죠. 이 주식에서 돌파갭이라는 건 돌파갭 급진갭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수급의 병목 구간이 우상향으로 아래로 이제 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아래로 개파락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 롯데관광개발을 비롯해서 지금 여행주 전반은 이제 위로 지금 돌파갭이 발생이 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내일 이후부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눌리면 이틀째에서부터 사라고 그러는데 내일서부터도 의미 있는 뭐 적정한 가격대가 오면 계속해서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강력한 기조 효과 플러스 이제 그 상상력 지금 적자 아닙니까 적자? 물론 이제 4분기는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상상력이 반영이 되면서 4분기는 의외로 또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된다면 굉장히 또 가파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은 상상력, 이성보다는 야성성, 상상력이 지배할 때 가장 많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행과 카지노, 복합적인 어떤 콜라보, 복합적 수혜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여행주들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데 다시 또 여행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카지노주 쪽으로 또 매기가 집중이 돼서 카지노주들이 오른다. 그러면 롯데관광은 이제 양쪽으로 다 오른다고 봐야겠죠. 물론 위기 때는
코로나가 확산세가 계속 확산될 때는 어떻어요? 악재죠. 양쪽으로 다 조종 어떤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 좋은데, 올라가는 파동, 지금 올라가는 파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올라가는 파동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보통 저희가 이제 회원 가입하는 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엑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과열되면 회원 가입이 제일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이브를 저희가 17만원대에서부터 주력제 편입에 추천하지 않습니까? 17만원대에서 33만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17만원, 20만원, 25만원 아래에서는 회원가입률이 저조한데 25만원 위에서 30만원, 33만원 되니까 뭐 회원가입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지난주 금요일 하이브가 이제 25만 장중 저점이 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입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뭐예요? 뭐 거의 뭐 무조건이죠. 사라고 그런 거 사라고. 그런 분들 단계에 또 수익이 또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 조정받을 때 가입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영업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금 이제 뭐 이후 같은 간에 이제 9월 22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전에보다 8월서부터는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저번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도 약간 좀 미온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미국에 있는 동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또 심하다는 거죠. 여하튼간에 하여튼 이번 기회에 하시게 되면 좀 포트폴리오도 재조정할 수 있는, 무조건 팔고 무조건 사고 이게 아니죠. 뭐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입 금액은 이제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인데 150만원, 250만원, 400만원입니다. 자, 정보는 저희가 이제 문자 형태로, 문자만 보고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도록 문자로 이제 말씀드리고, 가입이 확인이 되면은 하여튼 입금하시고 전화번호, 입금자 전화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입이 확인이 되면 문자가 한 3개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좀 생소하니까 제가 상세하게 최고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상세하게 문자지만 제가 같은 문자를 차근차근히 우선순위별로 해서 정리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